요즘 S&P 500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이 움직임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번 똑같이 나타났던 어떤 특정 패턴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패턴을 역사적 데이터랑 같이 뜯어보면서 지금 이게 정말 위험 신호인지 아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이 신호,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소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그런 중대한 경고음일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시장이 정말 힘차게 위로 올라가다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힌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죠. 특히 그동안 시장을 쭉 이끌어왔던 기술주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 커졌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추적할 수수께끼 같은 신호의 첫 번째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좀 혼란스러운 신호를 해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이른바 3단계 하락 패턴이라는 일종의 해독 열쇠가 있거든요. 이 열쇠만 있으면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이 진짜 무서운 점은요, 단순히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장의 바닥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던 지지선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는 오히려 상승을 가로막는 천장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인 거죠. 뭐랄까, 마치 황소, 즉 강세장이 곰, 약세장에게 자리를 내주는 심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단계 프레임워크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자, 첫째, 어떤 불안감 때문에 지지선이 처음으로 툭 하고 무너집니다. 이게 1단계고요. 둘째,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지만 바로 그 무너졌던 선이 이제 저항선이 돼서 딱 막아버려요. 상승 동력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신호죠.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처음에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바로 그 문제가 현실이 되면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패턴이라는 게 그냥 그럴듯하게 만든 일원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과거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패턴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직접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15년 그리스 위기 때, 2018년 무역전쟁, 그리고 2022년 연준의 긴축 공포까지 원인은 그때그때 다 달랐지만 시장이 무너지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1단계에서 어떤 우려가 싹 트고 2단계에서 반등이 실패하면서 진짜 안 좋은가 보다 확인이 되고 3단계에서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이 흐름이 그대로 반복된 거죠.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좋습니다.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 이제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 하락 패턴의 방아쇠를 당기는 공통적인 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을 때. 바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죠. 둘째, 갑자기 정부 정책이 이상하게 바뀌거나 국제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뻥 터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주가가 너무 비싸졌을 때. 즉,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씨가 되면 시장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20년은 좀 흥미로운 예외 케이스였어요. 하락 패턴이 막 시작되는 것 같더니 금방 끝나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락의 원인이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선거라는 아주 명확한 이벤트로 굉장히 빠르게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하락의 방아쇠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이 3단계 패턴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시장은 이미 1단계 추세선 붕괴를 겪었고요. 2단계 저항선 확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3단계 하락 패턴의 3분의 2가 이미 완성됐다는 뜻이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3단계를 작동시킬 단 하나의 방아쇠뿐입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보세요. 과거의 연준 긴축 우려는 오늘날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또 과거의 빅테크 거품 논란은 오늘날의 AI 주식 거품 우려로 이름만 살짝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걸 바로 역사의 대잡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표 문제입니다. 현재 S&P 500의 미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과거 2021년과 2024년 대규모 하락이 있기 직전에 그 위험했던 고점 수준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펀더멘털마저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명확한 위험 신호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데이터.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로 3단계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둘째, 새로운 연준 의장을 누가 하느냐. 시장의 예상을 깨고 매파적인 인물이 등장하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마지노선,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정말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는 미리 리스크를 좀 관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비중이 너무 큰 포지션은 일부 줄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방아쇠가 당겨지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20일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딱 삼으세요. 이 선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고 패턴의 3분의 2 지점을 이미 지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이 도미노를 쓰러뜨릴 마지막 방아쇠는 대체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